상한제가 띄운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22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이 좀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심리적 위축이 지금 됐지만 실제로 공급량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것들은 이미 공사를 해서 입주 물량은 나옵니다. 내년까지도 계속 나오죠. 분상제가 시작됐다고 해도 그 전에 인허가 받은 것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분상제가 시작되면 앞으로 서울에 공급이 또 모자르겠네 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미친 듯이 뛰니까 구축 따라가죠. 그 다음에 신축이 뛰게 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신축인 재개발 재건축도 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는 건데, 걔를 올려버렸으니 얘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것들도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신축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눌러놓았으니까 이 가격이 빠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서울시장에서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수요가 워낙에 많으니까. 이주 비수이 22주 연속 오르고 있대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아파트 거래가 실종돼 있다는 거죠. 아파트 거래는 없어. 호가만 올라. 그죠? 자고 나면 뛰는 호가. 이거 실감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지난주에 물건이 이번 주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5억을 자금 갖고 왔다. 요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못 드려요. 왜? 5억으로 못 사게 돼버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예. 그 다음에 집을 팔고 나서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구입하려고 그러면 또 못 삽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면은 내 거를 갈아타기 할 때는 내 거를 팔고 나서 팔고 계약금 받죠? 그걸 갖고 그날 바로 계약해야 돼요. 며칠만 늦어도 그냥 손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동에 현대차 부지가 그 허가가 났죠. 그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국방부랑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협의가 됐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 보셨나요? 그 전에 영상들? 네, 그럼 제가 어느 지역을 좋아하시는 줄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여기입니다. 이 자양동 지역. 네, 자양동. 이 지역을 제가 왜 좋아했는지, 제가 이 지역을 왜 띄웠을까요? 띄운 게 아니라 왜 여기를 제가 추천드렸을까요? 이유 아시는 분? 없네, 보신 분이. 그렇죠. 강남 접근성이 좋고 삼성동 현대차 개발이 되게 되면 수요가 일로 올라온다는 논리였습니다. 뭐냐면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 보면은 삼성동 현대차 부지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자양동, 아까 말씀드렸던 자양 3동의 아파트 지구들이고, 요 일대가 이제 100 몇 층이 되더라? 105층인가로 짓는 현대차 GBC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가 났죠. 이제 뭐 당장 지어질 거 아니지만 내년쯤엔 착공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24년도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쭉쭉 올라가서 멋있는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딘가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직장 가까운 쪽을 보통 집을 구합니까? 먼 쪽에 집을 구합니까? 가까운 쪽에 집을 짓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집을 사야 되는데 여기 둘러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은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고 한데, 얘네가 금액이 얼마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보통 한 20억 합니다. 20억도 넘죠? 25억 정도 할 거예요. 23억 4억. 그 다음에 풍림 아파트 이런 거 만만해 보이잖아. 그죠? 한 동짜리 110세대, 98, 20년 된 거. 여기 한 18억 정도 하나? 예, 그러니까 여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위로 올라가니까 청담, 압구정이고 뭐 삼성동이고 힘드네. 내려가니까 대치동이야. 쳐다보지 못하죠. 넘어가는 거죠, 일로. 넘어갔더니 잠실. 여긴 좀 만만하겠지 해서 딱 찍어봤더니 LC가 지금 20억이에요. 예. 리센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갈 데가 없죠. 강동구까지 가볼까?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라시움 같은 게 15억 합니다. 30평대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잖아, 갈 데가. 더 저쪽으로 가봐도 서초도 비싸고 다 비싸. 그러니까 얼루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 넘어가서 봤더니 쭉 올라봤더니 흰색이야. 여기는 좀 싸겠지? 봤더니 아파트가 별로 없어. 그죠? 여기는 다 빌라 시장이잖아요. 여기 빌라. 이쪽도 다 빌라야. 자양 1, 2, 3, 4동인데 1, 2, 4동은 다 빌라입니다. 빌라는 빌라 나름의 수요가 있겠죠. 근데 아파트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1순위가 올라오게 되면 저 아래에 비해서는 현저히 싸거든, 상대적으로. 그럼 이쪽에 수요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럼 요 일대 아파트 사면 괜찮지. 근데 내가 이거를 책에도 내용을 작성을 했었고, 요 내용을.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몇 번, 한 2번 정도 언급을 했었어요. 저거, 그 삼성동 거 인허가 받기 전에 사라. 예. 안 샀죠? 한 분도? 한 분이 없어. 한 분 샀다, 참. 그분은 물건 나오자마자 샀다고 하더라. 요거, 우성 7차 아파트 8억 3천에. 예. 강남을 기준으로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것인가가 이제 저의 판단 기준이에요. 제일 먼저는 이 강남에서도 제일 비싼 지역은 여기 반포 일대, 그 다음에 향후에는 압구정동 일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동, 청담동, 요 라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의 베버리 힐즈가 되는 곳입니다. 예. 강남에 있고 한강 뷰를 따라서 있는 아파트들, 요거는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까지 이미 올랐지만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시면 여기 반포 구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73년도 아파트가 그렇게 되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33평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찍어보세요. 얼마? 33억. 그러니까 평당 1억을 찍네, 그죠? 또 나도 몰라요. 이거 왜 시세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눌러볼 건데 얼마 정도 갈까요? 요건 넘을 것 같아, 제가 볼 땐. 35억. 믿기지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매매가. 이게 제일 작은, 32평 기준 했을 때, 32평서부터가 이제 3주구니까, 짠, 짠. 이렇게 봤으면, 금액이 37, 8억 정도 되네요. 그죠? 37, 8억. 그럼 여러분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솔직히. 예? 못 사죠? 맞아. 못 사죠? 사고 싶어도. 그러면 내가 돈이 있다고 쳤을 때, 사겠어요? 있어. 할 수는 있어. 능력이 돼. 그럼 사요? 33평이 38억인데 사신다고? 왜요? 왜일까? 더 오를 거니까? 얼마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83억. 83억까지? 아, 좋다. 83억. 여러분도 웃었지만 제가 볼 땐 조만간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이거 이 구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지금 현지 부동산들 말에 따르면은 요 33평 아파트 105제곱미터를 가지고 지금 1+1이 가능합니다. 지분이 워낙 넓어서. 그러면 33평 아파트 하나와 25평 아파트 하나를 뭐 거의 무상으로 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33평 아파트가 가격을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아크르 리버파크거든요. 요게 16년도 아파트입니다. 16년도에 1600세대인가 되는 아파트인데 얘가 지금 한 33억 정도 해요. 평당 1억. 그러면 옆에 있는 원베일리 같은 것들이 이제 한 2년, 3년 뒤에 이제 완공이 되는, 3년 뒤에 완공이 되는데 당연히 얘랑 격차가 한 6, 7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얘보다는 적어도 15% 이상은 더 비쌀 겁니다. 단지도 훨씬 더 크고요. 그러면 얘는 그 앞으로 3, 4년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제가 볼 땐 33억이니까 적어도 38억 가요, 얘가. 그럼 얘가 15% 더 높게 되면 적어도 5억은 봐야 되니까 얘가 43억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상치긴 해요. 43억이면 얘는 도대체 얼마란 얘기야? 그죠? 한 48억 가겠네?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냐면은, 거의 1억 5천 정도 수준이죠. 그럼 얘도 1억 5천 정도 가미하게 되면은, 25에다 10이니까 37억이에요. 그러면 85억이에요. 향후의 가치가 85억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8억이든 37억이든 사람들이 살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놀랍죠? 37억, 38억인데 가보시면은 물건 하나도 없어요. 거래가 없어. 왜? 살 사람이 없어서? 아니. 물건을 내놓질 않죠. 내놓질 않아. 여기 일대가 제가 부동산을 한두 군데 가봤더니 물건 하나도 없고, 대기번호 한 10번쯤 되신대, 나보고. 부동산별로. 현금을 정말 그만큼 싸들고 오시는 분도 있대요. 당장 계약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찾는 것들이 어디냐면 뭐 뉴타운 중에서는 이쪽에 성수 뉴타운과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동부 이천동 쪽, 여의도 쪽,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노량진이나 흑석도 이제 상위급지의 그 재개발 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쪽 강남 쪽, 그다음에 저쪽에 송파나 강동 쪽까지 제2의 강남 뭐 얘기하면 나오는 그런 동네들입니다. 이런 지역 쪽에서는 제일 안전한 거고, 이걸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도상 평균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잖아. 제가 말씀드린 데가 요 일대자 전부죠. 요 일대 전부. 자, 요 일대 전부. 그다음에 자양동 여기 그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성수 뉴타운,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 그다음 마포 그죠? 그죠? 그러면은 뻔하잖아. 위치가. 서울의 중심부의 한강변 라인들이 1등 지역이죠. 강남과 한강변 라인들이 1등 지역. 그리고 외곽으로 밖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또 당연히 모이는 게 좋은 거고. 여기가 현재도 부촌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부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넓게 보면은 서울이 이만했을 때 이렇게 한강변이 있으면 이 주변으로 가는 게 당연히 이 주변지로 가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 외곽으로 빠질수록 가격이 싸요. 여기는 내려갈수록 싸겠죠. 이렇게. 반대로 이 올라올수록 비싼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로 모일수록 점점 비싸지는 아파트가 되죠. 이렇게. 이거는 안 바뀝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가 여기 있는 아파트보다 역전돼서 더 비싸다. 그건 안 생긴다고요. 앞으로는 영원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조금씩 가능한 격이 있었죠. 왜 여기는 여기가 대규모 개발이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은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회귀합니다. 이 한강변 라인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쪽 일대로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거를 기본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제가 간혹 드리는 얘기지만 2호선 라인 있죠? 이 초록색 2호선 라인을 따라서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평생 가져가도 되는 부동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은 뭘 사도 돼요. 안 팔아도 돼. 쭉쭉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렁 살아요. 얼렁 살아. 돈에 맞춰 사는 건데 돈 아주 많으신 분은 여기 오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데 사면 된다. 그리고 용산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데서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내면은 한 12억, 갭입니다. 갭. 12억, 13억. 여기는 이제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약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여기. 그러니까 여의도부터 설명드리면 여의도는 이런 아파트들,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 같은 건 12억, 13억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이제 이런 주상복합 같은 건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요거는 사지 마시고 여의도라고 하면 뭘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이제 이 한강변 쪽에 있는 게 있고 여의도역 근처에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응? 여의도가 지금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럼 이거 사야 될까? 아니에요. 여기 사야 됩니다. 한강변 쪽으로. 지금은 여기가 중심부 같지만 9호선으로 여러분이 이제 착각을 해요. 고정관념 같은 건데 9호선 더블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좋지.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여의도의 거주자야. 직장이 강남일 것 같아요? 응? 경기도에서 출퇴근할까? 여기 집을 여기다 사놨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근무할 것 같아요? 여의도 근무하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근무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아니 경기도에 근무하는데 경기도 훨씬 싼데 놔두고 비싼 여기다 사겠습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까이 다닐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근데 이거 타요 안 타요? 9호선. 안 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면 타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뷰 바라보고 싶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더블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나 앞으로 이쪽 일대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아파트 다 몰려있잖아요. 고급 아파트들이. 그러면 요 일대가 훨씬 더 여기보다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부이촌동은 이제 형과 동생들 있죠. 형, 동생들. 앞쪽에 형님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한강맨션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대장주죠. 대장주. 예. 한강맨션 같은 거는 보통 한 가볍게 20억 정도 들고 가시면 퇴짜 맞을 것 같네. 한 22, 3억 정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갭으로. 왜냐하면 여긴 50년 된 아파트거든요. 71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가 한 3억, 4억 이렇습니다. 매가는 24억 하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가격이 높은 이유는 지분이 워낙에 크고 입지가 워낙에 깔끔하고 좋잖아요. 뷰가.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신동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가격은 보통 현금은 한 14억 정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앞에 있는 애들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하미가 아파트라든가 왕국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통 10억은 다 넘어가는 것들이고요.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덜 들어가긴 합니다. 얘네가 12, 3억 들어가게 되면 얘는 한
9억 내외, 10억 내외 이 정도로. 근데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이 동생들은 재건축 대상들은 아니에요. 연식 자체가 뭐 98년식, 그다음에 뭐 99년식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뿅. 98년. 그러니까 요런 것들 2000년대 전후니까 20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주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애들. 얘네들은 그 금액이 좀 싸다. 근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는 당연히 좀 제가 볼 때는 뭐 떨어지긴 하지만 관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해서 이건 용적률이 안 되고 재건축이 안 될 것 같고 여기 뭐가 있고 저쪽 다 필요 없다. 그냥 아파트 사놓으면 오른다예요. 예. 얘 오르는데 얘 안 오르지 않아요. 얘 막 오르는데 여기 단점 좀 있다고 안 오르지 않아. 다 올라요. 다 올라. 결국은 갭 메우기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찾아서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옆에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것도 보통 10억 이상 들어가니까 그 정도 금액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데 노려보시면 됩니다. 가보시면 근데 3,000세대, 4,000세대 하더라도 물론 몇 개 없습니다. 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중복 매물이 많아요. 허위 매물이 아니라 부동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물건 하나 뜨게 되면은 막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광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부동산에 전화가 와야 되니까. 막 올리다 보니까 물건 하나 나왔는데 부동산 20개 올라오는 거예요. 19개가 허위 매물이죠. 허위, 정확하게 허위는 아니지. 중복 매물이죠. 중복 매물.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물건 몇 개 못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짜 그래요.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과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이제 현장 다녀서 보시면은 약간 괴리가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비싸게 내놓을까요? 싸게 내놓을까요? 여기 네이버 상에. 싸게 내놓죠, 당연히. 옆집보다 내가 싸게 보여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물건 찾기도 어렵고 물건 막상 보게 되면은 놀래버립니다. 횡하죠. 9억 정도로 알고 왔는데 가보니까 9억 매물이 참 한 100개 있었거든. 가보니까 한 개 있어요. 하나에 11억 달러. 뭐 이런 현상. 여러분 깜짝 놀라죠. 그거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억에서 4억 5천이라고 구입할 수 있죠. 네이버 상으로는. 5억짜리 매물 찾아냈더니 왜 4억에서 4억 5천짜리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막상 가보면 그거 못 살 수 있어요. 4억, 4억 5천 여기서 얘기하더라도 갭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재지 마세요. 그냥 사. 그냥 사요. 진짜라.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분석해줘도 여러분 한 달 먼저 산 사람 못 따라간다니까요. 아무거나 사는 사람, 제 말 안 듣고 아무거나 사는 사람하고 제 말 듣고 좋은 아파트를 기다렸다가 한 달 뒤에 사는 사람은 그게 더 좋은 아파트라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얼른 사는 게 더 타이밍이 중요해요.